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의 김한석이라고 합니다. 요즘 어떻게들 지내십니까? 전 국민이 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 경우도 이번 학기 내내 학생들을 오프라인에서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학생들하고 한 번이라도 만나볼까 했었는데, 이 코로나 위험 때문에 결국은 모두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함께 오늘부터 시작해서 8주 동안 이렇게 이 편한 명상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으로 명상을 배우고 또 서로 이야기도 하는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주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하고 제가 이끌고 있는 그 아주대학교 건강명상연구센터하고 조인트로 여러분에게 진행해 드리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명상을 안내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서투르고 또 많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방송하듯이 하기보다는 우리 연구센터의 박사 선생님들 좀 함께 모셔서 좀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여러분들하고 명상을 실습을 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보이시죠? 인사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방적으로 방송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앞에 이제 계신 분들에게 명상을 안내한다. 이제 이런 태도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그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다 이제 홍보가 나가서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8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진행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 프로그램 전체를 맡아서 하고 있지만 실제 진행은 제가 한 8주 중에서 4번 정도 할 거고요. 나머지 4번은 아주 저명한 그런 노련한 명상 지도 전문가들을 모셔서 각자 자기 분야에서 특히 잘하는 분야들을 이제 소개하고 또 실습도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외에도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의 조옥경 교수님도 한번 오실 거고요. 또 음악 명상, 또 자비 명상 이런 것들을 하는 그 명상 지도 전문가, 저희 사단법인 명상학회의 지도 전문가들 몇 분이 참여하셔서 진행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고 겨우 1시간 반 동안 하는 거여서 물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그 시간에 들어와서 열심히 연습하는 것 그것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들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명상을 배우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그 배운 것을 매일 집에서 수련을 계속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여러분들께도 그런 방식으로 수련을 따라와 주시기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혼자서 수련을 하려고 그러면 이미 숙달되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프로그램은 전혀 대상들을 동질성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나 다 오실 수 있게 한 거여서 아주 명상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초보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혼자서 명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운 명상들을 혼자서 하려면은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할 텐데 그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에 과학 명상이라는 제목의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에 소위 유도 명상이라고 부르는 여러 명상법들을 들으면서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 과학 명상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은 한꺼번에 묶어놓은 동영상들이 있는데 거기에 마인드 다이어트라는 말하자면 묶음이 있습니다. 묶음을 제가 뭐라고 하는지 제가 좀 까먹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아마도 우리가 8주 동안 배우게 되는
그런 다양한 명상법들, 굉장히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타이틀로 붙어 있어서 그거를 보거나 들으면서 따라 하시면 굉장히 따라 하시기가, 혼자 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권하기를 하루에 한 40분 또는 1시간 정도 이렇게 명상을 한번 꾸준히 해 주시기를 권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 1시간 정도 한 6주 정도 하시면은 거의 많은 분들이 내 몸과 마음이 명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하는 그런 그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저 자신이 그동안 명상 지도를 해본 경험이기도 하고, 또 과학적인 논문, 문헌들에서도 6주 정도면 꽤 많은 분들이 명상의 효과를 실제로 주관적으로 느낀다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기왕, 사실 이런 기회가 흔치는 않은 기회고, 또 어쩌면은 코로나 때문에 그 사람들 만나는 것이 제한이 되고, 그래서 집에서 격리돼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코로나 시대에 명상 수련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어쩌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수련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뭐 그 수련 중심으로 실습도 해보고 그러는 거니까 뭐 말 많이 해야 소용없고, 일단 명상을 전혀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말로 이해하는 것 이전에 명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냥 아마 그 유튜브 보시면서 뭐 기대해서 보시는 분, 누워서 보시는 분, 뭐 책상에 앉은 분 많으시겠습니다만은, 기왕이면은 자세를 좀 바른 자세로 먼저 한번 앉거나 해보십시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의자 앞쪽으로 나오셔가지고 등받이와 등을 떼서, 그리고 두 발을 바닥을 가지런히 딛고 그렇게 앉아 보시고요. 바닥에 앉을 수 있는 분들은 그냥 바닥에 편안하게 앉아 보십시오. 이때 평소에 이제 앉아서 하는 방법을 안 배우신 분들은 이 다리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그냥 지금 거기까지는 미리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편안하게 제일 편한 자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등을 좀 곧게 펴고 허리를 쭉 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편안하면서도 의젓한 자세가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눈을 감으셔도 좋고 아니면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눈을 뜨셨을 때는 눈동자가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앞에 한 1, 2m 앞에 부드럽게, 너무 열심히 이렇게 소위 째려본다고 그러죠. 째려보지 마시고 부드럽게 초점을 두시고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 이제 의식의 초점을 호흡으로 가져가 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는 것보다 조금 깊은 심호흡을 한번 해볼게요.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또 들이쉬고 내쉽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깊이 들이쉬고 부드럽게 내쉽니다. 이때 숨은 가능하면 입을 벌리지 말고 코로 들이쉬고 코로 내쉬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니까. 자, 이번에는 일부러 심호흡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 몸이 알아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한번 내 몸이 숨 쉬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내 몸이 숨을 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겠다 하는 심정으로 숨을 조절하지 않으시고 마시고 그냥 숨 쉬세요. 심호흡하려고 노력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어때요? 잘 느껴지시나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숨을 느낀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숨을 쉰다는 게 어디서 어떻게 해야 느끼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마음의 눈으로 부드럽게 아랫배든 또는 가슴이든 아니면 어깨든 한 군데를 좀 정해서 거기를 가만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숨이 들어오면서 미세하지만 살짝 부풀어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고, 또 숨이 나가면서 살짝 꺼지는 느낌, 그 느낌이 숨 쉬는 느낌이에요. 자, 어깨 같은 경우도 가만히 주의를 기울여서 마음의 눈으로 쳐다보면 어깨가 숨이 들어올 때 살짝 올라가고 숨이 나갈 때는 살짝 꺼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1분 정도만 가만히 숨을 느껴보겠습니다. 이렇게 특히 처음 해보시는 분들 해보시니까 명상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떠세요? 박 선생님은 뭐 많이 해보신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지금 이 순간 해보시니까 또 어떠셨습니까? 잡생각도 나기는 났지만 하고 나니까 약간 정신이 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사실은 저도 명상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안내하면서도 1, 2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하면서도 그게 또 새롭게 느껴지고 그래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다르고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 매일 밥 먹지만은 사실 자세히 느껴보면은 매일 먹는 밥도 밥맛이 다르거든요. 그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가만히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그런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요 짧은 기간 동안 하면서도 이렇게 깜빡깜빡 졸음이 왔던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소위 과학 명상 또는 적정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일상적인 명상을 주로 연구도 하고 있는데, 이런 명상을 할 때는 함께 명상을 한 다음에 내가 명상을 했더니 어떻더라 하는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 소감 이런 것들을 털어놓는 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소감 나누기라고 부르는데,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또 참여자분들께서는 채팅창 같은 데다가 어떻더라 하고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채팅창에 쓰시면은 그러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생각보다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재밌죠? 저는 집중하라는 말씀 한 번도 안 드렸습니다. 그냥 마음의 눈으로 편안히 느껴보세요 했는데, 요분은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네. 노력하시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처음부터 너무 집중하려고 노력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는 게 참 중요해요. 약간 졸렸어요 하시는 분이 있네요. 네, 그래요. 이 졸음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텐데, 명상을 하면 이 졸음이 온다는 거, 이것이 이분은 어떻을까 모르겠어요. 명상하다가 내가 졸았어. 그거에 대해서 좀 당황스럽거나 내가 잘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졸음이 온다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이 부드럽게 편안하게 이완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명상을 하면 그런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짧게 명상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명상의 역사라든가 또 과학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짧게 좀 명상의 보편성, 또 명상의 과학성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또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명상은 그냥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글에도 쓰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라는 종이 명상을 시작했다는 증거는 거의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종교들, 세계 7대 종교라고 그러는 커다란 종교들,
또 거기에는 안 끼지만은 각 지역과 역사에 따른 문화 전통들, 이런 전통들에서 서로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우리가 지금 명상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행위 또는 수련 또는 훈련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명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기도라든가 무슨 찬송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르게 부를 뿐이지 모든 문화권에서 3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명상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 인간이라는 종이 그런 명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련 방법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다 하는 것은 그 방법이 분명히 무엇인가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 분명히 커다란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통이 사라지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명상 그러면 그게 불교라는 종교의 그 특정 종교의 전유물 아닌가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교라는 종교의 경전에는 어디에도 명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명상이라는 말 자체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영어의 메디테이션을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용어예요. 그런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명상 그러면 그건 불교에만 있는 거 아닌가? 또 불교적인 거 아닌가? 그래서 특히 이제 기독교 쪽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건 우리랑 관계없는 거다. 우리랑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명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주의, 어텐션이라고 부르는 그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각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의식들, 즉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고 또 찬송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모조리 다 명상이라는 것으로 통합될 수 있는 그런 행위이고 수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제 명상은 이런 종교나 신비 영역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과학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면서 대중들에게 종교와 관계없이 알려지고 효과를 연구하게 된 것은 아마 대략 8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명상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안타깝게도 명상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이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보다는 과학이 많이 발달했던 서구 과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년 한 연간 2,000에서 3,000편 정도의 소위 실증 논문이 세계적인 저널들에 주로 영어죠. 발표되고 있을 정도로 명상은 이미 하나의 과학적인 연구의 중요한 탐구 주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데에는 명상이 실제로 과학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많이 이제 활용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던 건데, 명상이 본격적으로 활용이 된 대표적인 분야는 의료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학 명상의 시초는 의료 명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만성질환자들의 치료, 또 질병 관리, 또 스트레스 관리, 이런 쪽에 도입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소위 우리가 정신질환이라고도 부르는데, 저희들은 그거를 심리장애라고 이제 많이 부릅니다. 이런 심리장애의 치료에도 명상이라는 기법, 명상이라는 방법은 아주 중요한 치료법으로 이미 다 들어와 있을 정도로 널리 의료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안타깝지만 이것은 우리나라보다는 과학적인 연구를 훨씬 먼저 시작했던 주로 구미 제국들이 이야기라는 점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이나 기업들에도 명상이 굉장히 활발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예를 든다면은 미국의 많은 고등교육기관들뿐 아니라 초, 중 등 교육기관들이 명상을 중요한 활동으로서 가해 활동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정식 커리큘럼으로 채택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일반인들이 명상에 대한 관심도 아마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커지게 된 것처럼 세계적으로 명상에 대한 관심, 일반의 관심도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명상이 본격적으로 또 널리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분야가 소위 그 기업 분야인데, 특히나 이제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IT 기업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명상을 앞다투어 도입하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봤다 하는 이제 그런 그 결과들을 보고를 하고 있고,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나라에 제일 크다는 그 S그룹이 저기 영덕에다가 연수원을 만들어서 새롭게 운영한 지가 이제 2년째쯤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영덕 연수원에서는 온전히 명상 프로그램만 돌아가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명상을 도입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실 우리나라는 명상 전통이 특히 굉장히 긴 그런 나라이고, 그 불교의 영향도 사실 굉장히 컸고, 또 기독교도 굉장히 세력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명상 그러면 이제 종교적인 그런 측면을 많이 생각하시고, 그래서 명상을 왜 하십니까? 그러면 뭐 해탈하려고 그런다, 뭐 깨달으려고 그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저희가 하는 과학적인 명상을 조금 다른 이름으로 바꿔 불러서 우리처럼 종교와 관계없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전문적으로 명상을 수련하는 사람들을 하나의 그 지향점으로 보는 건 좋은데, 자신의 삶이 너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또 오히려 그렇게 명상을 하는 것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명상이 갖고 있는 좋은 그 이득들, 이것을 우리 삶에 누리는 데는 오히려 조금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입장이어서 제가 가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적정 명상이다. 이 적정 명상이라는 개념은 적정 기술이라는 개념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따온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전문 명상가를 위한 명상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명상. 그래서 목표도 무슨 뭐 거창하고 막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괴로움을 치료하고 좀 경감시키고,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성장 같은 것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명상, 이런 개념으로 제가 적정 명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정 명상은 어떤 특별한 그런 훈련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명상이고,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의 치유와 성장에 도움을 주는 그런 명상의 목적을 좀 그렇게 조금 현실적으로 잡는 이제 그런 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은 우리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하는 그런 명상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이 자칫 그 리듬과 균형이 무너지기 쉬운데, 이렇게 무너져 있는 그 리듬과 균형을 회복시켜서 삶의 균형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명상, 이런 정도로 우리가 그 명상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명상을 그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것이거나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그 방식으로 뭐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런 거라는 좀 오해에서 좀 벗어나서 실제로 명상이 줄 수 있는 이득을, 특히 과학적으로 효과가 많이 입증되어 있는 그런 명상법들의 이득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냥 명상 그러는 것보다는 과학 명상 또는 적정 명상 이런 방식으로 부르면은 조금 더 우리들한테 명상이 친근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수련을 또 좀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수련하기 전에 이제 아까는 전혀 그 사전 지식이 없이 짧게 그저 눈을 감거나 뜨고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제 그런 수련을 해봤는데, 본격적인 수련을 하기 전에 명상이라는 것을 이런 과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주의 훈련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해보려고 그럽니다. 명상은 주의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훈련이라는 그 말을 쓰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의도적인 주의 훈련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왜 의도적인 주의 훈련이냐면은 우리가 의도를 가지지 않아도 우리의 주의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알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알아서 움직이는 주의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 채팅창에 주의를 집중하기가 어렵고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생각이 떠오르는 것도요, 이 심리학적으로 잘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의 주의라는 에너지가 우리가 저장하고 있는 기억을 지멋대로 막 훑어서 생겨나는 현상이거든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텐데, 그래서 우리 주의가 같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머리라고 보통 부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의식에 그런 그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의 현상으로, 경험으로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잠깐 동안 해봤지만은 주의를 뭐 배에 기울이신 분, 가슴에 기울이신 분, 뭐 어깨에 기울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주의를 이렇게 모으고 있으면은 이 어깨가 우리 의식에 나타나거든요. 어깨의 느낌이 나타나고 어깨가 있다는 느낌이 나타나고 거기 주의가 거기 갔기 때문에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도 어쩐지 여러분들 반응을 제가 직접 못 보니까 제가 드리는 이 설명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지금 각자 주의를 자신의 엉덩이로 보내보세요.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쓰는 훈련이거든요. 주의를 엉덩이로 보내보십시오. 거기 그 카메라 하시는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주의를 엉덩이로 보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이 질문도 굉장히 어렵죠?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대신 조금 말씀드릴게요. 첫째, 엉덩이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엉덩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엉덩이에 주의를 기울이면 엉덩이가 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엉덩이의 특징, 상태 정보가 우리 마음에 나타납니다. 양쪽 엉덩이의 무게가 좀 다르다는 느낌도 나타나고 바닥과 닿아 있는 느낌도 나타나고 바닥이 딱딱하게 느껴지거나 푹신하게 느껴지거나 따뜻하거나 차거나 이런 느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엉덩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죠.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아느냐 모르냐 하는 것은 지금 하셨던 것처럼 주의를 기울일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의식에 나타난다. 우리의 마음에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알고 느낄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더라도 주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의 경험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상이라는 것은 주로 바깥보다는 우리 몸을 포함하는 우리 내면에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알아차리는 연습이라고 보셔도 뭐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그런 현상들을 보는 어떤 마음가짐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마음가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개방적인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뒤에서 다시 명상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하는 게 좋은가 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명상은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훈련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실습을 한 20분 정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선 앉은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부드럽게
편안하게 앉아 보십시오. 뭐 누워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대서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앉으실 수 있으면 앉으시고, 뭐 다리의 모양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일부러 힘을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한번 다들 눈 한번 감으시고, 그리고 몸 전체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어디가 너무 긴장돼 있지 않은지. 가능하면 눕기보다는 앉거나 약간 기대는 정도가 좋습니다. 자, 이제 가만히 눈을 감고 배와 가슴, 아랫배와 가슴에 번갈아서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자, 아주 기본부터 한번 해봅시다. 주의를 배로 돌려보세요. 그럼 배에서 느낌이 있나요? 배가 숨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까? 가슴에 또 가슴으로 옮겨보세요. 이렇게 주의를 옮기는 것은 내가 오른쪽을 보다가 왼쪽을 보다가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오른쪽을 봤을 때 보이는 것과 왼쪽을 봤을 때 보이는 것은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배를 보는 것과 가슴을 보는 것은 다른 느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이 굉장히 뭐 질적으로 다르다거나 이렇게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더 잘 느껴지기도 하고 덜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자, 잘 그것도 모르시겠으면은 오른손이나 왼손 한쪽 손은 배에다가 대시고 한쪽 손은 가슴에 대보세요. 네. 가슴에 대시고 숨을 일부러 쉬지 마십시오. 그냥 호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고 배에다가 댄 손에서 느낌이 큰지 가슴에 댄 손에서 느낌이 큰지 비교해 보세요. 더 큰 쪽이 있으면 지금부터 더 큰 쪽에 주의를 모아놓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배에서 느낌이 더 크면은 배를 이제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포인트, 대상으로 삼으세요. 가슴이 더 크면은 가슴을 대상으로 합니다. 양쪽이 비슷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배를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보통은 배가 더 잘 느껴지니까. 자, 그럼 그대로 가만히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배면 배, 가슴이면 가슴, 자신이 정한 곳에 주의를 기울여서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올 때의 느낌, 나갈 때의 느낌. 그냥 그것만 하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일 할 일이 없어요. 배면 배, 가슴이면 가슴에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오면 들어오는 느낌을 느끼고 나가면 나가는 느낌을 느끼면 됩니다. 숨이 들어올 때는 배나 가슴이 부풀어지면서 그 주변이 살짝 긴장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숨이 나갈 때는 배나 가슴이 꺼지면서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안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느낌과 함께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과 함께 존재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자꾸
자꾸 주의가 딴 곳으로 가서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나 냄새 또는 내가 주의를 두기로 정한 배나 가슴이 아닌 신체 다른 부위의 통증이나 이런 쪽으로 주의를 뺏길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흔한 것은 원하지도 않았던, 의도하지도 않았던 생각들이 불쑥불쑥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를 뺏기면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의 주의를 배나 가슴이 아닌 다른 쪽에 뺏겼구나. 잡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소리를 듣고 있구나. 내가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 곳에 주의가 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면 바로 스톱 하시면 됩니다. 스톱 하시고 주의를 부드럽게 다시 원래 두고자 했던 곳 가슴이나 배로 돌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거로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를 돌려놓으면 주의가 닿았기 때문에 그 즉시 배나 가슴에서 호흡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풀어지고 꺼지는 느낌을 금방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느낌과 함께 있다 하고 여기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호흡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주의를 부드럽게 내가 원했던, 내가 정한 배나 가슴에 두고 이렇게 주의를 두면 자연스럽게 우리 의식에 드러나는 몸의 느낌, 호흡이 만들어내는 호흡의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저 그 느낌을 부드럽게 느끼고 그 느낌과 함께 있을 뿐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리듬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규칙적인 몸의 활동이 하나의 리듬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리듬이 마치 바다나 호수의, 강의 부드러운 물결이라고 생각하시고 나 자신이 그 물결 위에 힘을 쭉 빼고 떠 있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호흡의 리듬과 함께 그 리듬 속에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리듬이 나인지 내가 리듬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리듬과 함께 존재합니다.
언제 끝나나 하는 생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호흡이 물결이다 생각하고 나는 그 물결과 함께 부드럽게 리듬을 느끼면서 그냥 있구나. 제가 종소리를 통해서 실습의 끝을 알리기 전까지 너무 시간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이 호흡의 리듬을 충분히 느끼고 그 리듬과 함께 있습니다. 자, 이제 종소리를 듣고 바로 깨어나기 전에 지금까지 내가 나 자신이 호흡을 느끼면서 했던 경험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내가 어땠었는지 하는 것을 잠깐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조금 졸려서 깜빡깜빡했다 이런 경험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없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짧게 했습니다마는 호흡 관찰이라고 부르는 명상을 하는 동안에 경험했던 소감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자, 이제 부드럽게 눈 뜨고 돌아오세요. 네. 자, 이번에는 그대로 가능하시면은 자리에 한번 누워 보겠습니다. 등을 바닥에 대고 배가 천장을 향하도록 해서 누워 보세요. 집에서 보시는 분들은 다 같이 아이들이 있으면은 아이들도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보세요. 자, 우리가 평소에 거의 잘 때에도 잘 안 놓고 자려고 그러는 핸드폰들 있으시죠? 자, 지금 핸드폰으로 이 스트리밍을 보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제 목소리만 들으면 되니까 핸드폰을 배 위에 올려놔 보세요. 핸드폰이 없으신 분들은 뭐 안경집이나 안경, 뭐 주변에 있는 가벼운 물건을 자기 배 위에 올려놔 보십시오. 자, 그리고 심호흡 해보겠습니다. 일부러 숨을 깊게 들이십니다. 심호흡이란 의도적으로 숨을 깊게 들이시고 길게 내쉬는 겁니다.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배 위에 올려놓은 핸드폰이 무게감이 느껴지는지 살펴보세요. 핸드폰의 무게감이 느껴지는지 살펴보세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심호흡을 멈추고 자연스럽게 호흡이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고 복부의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네. 자, 손을 부드럽게 움직여서 핸드폰을 배에서부터 가슴까지 위치를 옮겨가면서 어느 위치에 있을 때 핸드폰의 무게가 제일 크게 느껴지고
숨의 느낌도 크게 느껴지는지 살펴보세요. 조금 핸드폰 같이 묵직한 걸 하시는 게 느끼기가 더 편하겠죠? 좋습니다. 이 방법은 사실 그 명상법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또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호흡이라는 현상을 거의 다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평소에도 우리가 배로 호흡을 하는 것이 가슴이나 어깨로 호흡을 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아주 오랜 전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배와 가슴을 번갈아서 손을 놓고 하면서 배보다 오히려 가슴이 많이 느껴지시는 분들도 꽤 있으셨을 겁니다. 지금 누워서 하고 계신데 누워서 하시면서 배에서 느낌이 별로 안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대체로 배 호흡보다는 가슴이나 어깨, 심지어는 목에서만 호흡을 하는 이런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또는 평소에 배에다가 조금 책 같은 거 묵직한 걸 좀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그 책을 밀어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연습을 좀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명상을 앉아서 할 때도 가슴보다는 배로 호흡을 하려고 조금 노력을 하시면 건강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의식의 초점을 바닥과 닿아 있는 허리 쪽으로 가져가 보세요. 자, 허리와 바닥 사이에 공간이 느껴지시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허리와 바닥 사이에 공간이 느껴지십니까? 특별히 문제가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렇게 바닥에 누웠을 때 허리와 바닥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자, 이제 배꼽을 바닥 쪽으로 쭉 밀어서 허리와 바닥 사이의 공간을 없애보세요. 잘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숨을 들이킬 때 밀고 있는지 숨을 내쉴 때 밀고 있는지도 알아차려 보세요. 자, 이번에는 숨을 들이쉬면서 허리와 바닥 사이의 공간을 밀착시켜 보시고 내쉬고 들이쉬면서 밀착시켜 보세요. 이 작업이 얼마나 힘든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거꾸로 해볼게요. 호흡하고 바닥과 허리 사이에 공간을 없애는 작업을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숨을 후 내쉬면서 허리를 바닥으로 밀착시켜 보세요. 들이쉬고 내쉬면서 밀착시켜 보시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밀착시켜 보세요. 자, 이번엔 반대로 다시 해볼게요. 내쉬고 들이쉬면서 밀착시키고 내쉽니다. 들이쉬면서 밀착시키고 내쉽니다. 마지막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들이쉬면서 밀착시키고 내쉽니다. 좋습니다. 이제 호흡 조절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다시
허리와 바닥 사이의 공간을 느껴봅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호흡의 느낌을 허리와 바닥 사이의 공간이 달라지는 것으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숨을 들이쉬거나 내쉬거나 함에 따라서 허리가 아주 미세하지만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지 주의를 잘 모아서 관찰해 보세요. 좋습니다. 잠시 호흡의 느낌과 함께 잠깐만 더 머물러 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부드럽게 눈 뜨고 천천히 돌아 누우면서 천천히 일어나서 아까 앉았던 자세로 돌아와 보십시오. 어떠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소감 나누기를 하면 좋은데 직접 하기가 참 어려워서 그 댓글창 이런 데다가 소감을 좀 써주시고 또 궁금한 것도 있으면은 또 올려주시면은 제가 보면서 필요한 것들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우리 네 분 선생님들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가슴이랑 배를 느꼈을 때 주로 가슴에서 많이 느껴졌는데요. 네. 처음에는 되게 가슴이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점점 계속 주의를 기울이니까 다시 좀 따뜻해지는 걸 느껴서 그런 것 때문에 느낀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좀 찬 느낌이 셌는데 하다 보니까 좀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런 거였습니다. 이 명상을 하고 난 후에 또는 하는 동안의 느낌이나 경험들은 공통적인 것들도 있고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어떤 그 자동적인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경험이 이게 정상적인 건가? 제대로 된 건가? 남들도 그런가?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한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그런 자동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명상을 하시는 동안에는 그런 평가하고 싶은 생각이 나타난다는 것만 알고 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주관적인 경험을 그냥 하나의 경험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다른 분들 지금 채팅창이 제가 잘 작동을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지 간에 네, 제가 보고 있는 채팅창이 잘 작동하고 있는 건가요? 더 이상 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생각보다 배로 호흡하며 명상하는 게 어렵네요 하시는 분,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붕 뜨는 느낌, 네, 호흡이 중요하고 새롭게 느껴지네요.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막 그 여기 보시는 분들도 다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이것도 또 새로운 그런 그 경험을 공유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댓글 달기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또 제가 그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들이 조금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명상의 목적 또 명상을 왜 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매번 명상을 할 때마다 서로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고, 사실 워낙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명상이기 때문에 목적과 방법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방법은 과학명상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자면은 주의훈련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명상의 목적 또는 목표 이런 것들도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종교적인 것을 싹 빼고 나서 적정 명상이라는 컨셉으로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목적은 잘 쉬려고 그러는 겁니다. 명상은 잘 쉬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휴식과 회복, 활력을 되찾는 이런 방법으로 명상을 활용할 수 있고, 명상은 또 그 효과가 굉장히 빼어난 것으로 과학적인 연구들도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송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아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뭘 아는 거냐? 그럼 기본적으로는 자신을 아는 것, 자기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자기와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이해, 더 나아가면은 지구를 포함하는 우주에 대한 이해, 뭐 이런 식으로 확장을 시켜 나갈 수 있겠죠. 그럼 너무 멀리 확장시키지 마시고 자기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내가 사는 세상에 대한 이해, 삶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해라는 말을 이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명상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 몸을 동원하는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그것을 이해라는 말보다는 통찰이라는 말을 훨씬 많이 쓰고 있는데, 그냥 정말로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행복, 웰빙, 참살이, 잘 살기, 이런 것을 위해서 명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사랑과 친절, 관용, 배려, 용기, 공존, 생명 존중, 이런 지금 이 시대에 인류에게 너무나 필요한 그런 아주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그런 덕목, 성품, 자기를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의 중요한 어떤 성격적 특성이라고 불러도 괜찮고 인품이라고 불러도 괜찮은데, 그런 것으로 더 풍요해지면 풍요해질수록 더 사람들은 웰빙과 행복이 늘어난다는 것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심리학의 행복에 관한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분노, 질투, 시기, 또 단기적인 쾌락 추구, 이런 것들은 그 삶에 굉장히 커다란 독소가 된다는 것은 뭐 더 말씀드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통찰적으로도 알 수 있고, 많은 연구들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해서 명상에 관해서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체계적으로 아시고 싶은 분을 위해서 좀 민망하지만 제 책을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과학명상이라고 쓴 지 한 2년쯤 된 책인데, 아주 일반인들을 위해서 과학명상이 뭐다 하는 것들을 정리한 아주 이렇게 보다시피 작은 책입니다. 가격도 10,000원이 안 되는 그런 가격이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질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쓰는 용어들로 이렇게 쓰여 있어서 과학명상을 이해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집에서 내가 좀 훈련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요거는 제가 아주대학교에 그 마음챙김과 자기조절이라는 과목으로 교양 과목 3학점짜리를 만들어서 우리 아주대학교 학생들하고 한 학기 동안 명상 수련을 하고 공부를 한 것이 벌써 7년이 돼 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했던 그 명상 프로그램들을 정리를 해서 내놓은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혼자서도 책을 읽으면서 수련할 수 있도록 수련 방법도 좀 자세하게 써놨고,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과학명상 채널에 그 마인드 다이어트라는 그 이름으로 올려놓은 것들도 사실은 이 책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나중에 댓글 다신 분들 50명 맞나요? 50분? 50분을 이렇게 뽑아서 이 책을 증정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필요하시면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잠깐이라도 질문 받는 시간 가지려고 그러는데,
이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 받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이라서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러나 서툰 부분들이 있네요. 선생님 혹시 제가 보고 있는 채팅창이 정지된 것 같은데 맞나 한번 봐주실래요? 돌아가고 있습니까? 밑으로 계속 내리시면 되는데 네, 올라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제가 가까운 거 보느라고 그래서 그랬나? 네. 이채희 님이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호흡에 집중하는 도중에 주변 소음이나 몸의 반응, 생각 등으로 집중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거 사실 제가 요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 명상하시는 동안에 말로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명상하시는 동안에 또 제 멘트가 안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명상은 의도적인 주의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호흡 관찰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배가 더 크게 느껴서 배에다가 주의를 이렇게 모았습니다. 저는 주의를 가끔 전등 있죠? 전등, 후레쉬로 비유를 합니다. 이 후레쉬를 딱 비추면은 어두운 곳에서 후레쉬 빛을 받은 것이 딱 드러나죠. 그것처럼 후레쉬를 딱 비추면은 여기에 있는 것이 내 의식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후레쉬를 의도적으로 딱 여기다 비추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아파, 무릎팍이 아파, 허리가 아파, 바깥에서 소리가 들려. 또 이 후레쉬가 자동으로 아까 그랬죠? 우리의 내면에 들어있는 메모리, 기억, 지식 창고 여기를 훑어가지고 그러면 그 지식 내용이 탁 하고 떠오르게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의가 여기에 있지 않고 후레쉬가 여기에 있지 않고 자꾸 딴 데 갈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아주 쉽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 주의를 기울였는데 주의가 딴 데 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때에 따라서 이 능력이 잘 발휘가 되기도 하고 발휘가 안 되기도 할 뿐이에요. 이건 능력이기 때문에 훈련하면 굉장히 고도로 키울 수 있습니다. 어쩌거나 여기를 보고 있는데 내가 원래는 배를 보기로 했는데 이 후레쉬가 생각을 쫓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 알게 됩니다. 알면 바로 스탑하시면 됩니다. 스탑 할 수 있으려면 알아야 됩니다. 알려는 그러지만 알면 스탑할 수 있고 알지 못하면 스탑 못합니다. 계속 소리가 나면 계속 저게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소리가 커지네? 작아지네? 소리를 계속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걸 알면 스탑할 수 있어요. 알면 스탑하고 스탑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잘 관찰해 보시면은 그냥 돌아오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작업을 자동으로 해요. 나 왜 이렇게 주의를 못 모으고 딴 데 갔지? 난 참 이렇게 내가 한 행위를 보는 순간, 아는 순간 그 행위에 대해서 또 잘 됐네, 못 됐네 하면서 평가하는 작업이 자동으로 일어나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못 알아차려요. 또는 이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기 하고 있을 때 되게 지루했어. 지루했는데 갑자기 지난 여름에 사랑하는 사람과 갔던 여행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마등처럼 그냥 그때의 장면들이 막 떠올라요. 그럼 거기 좋아가지고 하다가 알았어. 근데 돌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기 가니까 지루해. 거기 있으니까 좋아. 그래서 못 오는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스탑하는 겁니다. 스탑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상이라는 주의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 요령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1. 주의를 의도한 곳에 모은다 하는 겁니다. 주의의 대상을 정하고 그곳에 주의를 모으는 것. 2. 주의가 흐트러지는 것을 결국은 알게 됩니다. 어떤 때는 모르고 그 다음날 아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그때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었는데 완전 딴 데 갔다는 거를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알아요. 알면 스탑하는 겁니다. 기왕이면 명상하는 동안에 아시는 게 좋죠. 알면 스탑하는 겁니다. 주의를 대상을 정해서 기울이기, 이탈한 것을 알고 스탑하기, 그리고 부드럽고 단호하게 돌아오기, 리턴하기. 그 세 가지가 모든 명상 수련을 하는 동안에 들어있는 주의 운용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너무 멀리 가면은요, 내가 처음에 어디에 주의를 기울였는지 첫 대상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워낙 돌아다니다 보면은. 왜 우리 이야기하다가 주제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명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주의를 쓰기를 했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딴 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자, 요렇게 나 자신이 뭘 하기로 했다는 걸 잘 기억하는 거, 또 내가 지금 주의를 여기에 잘 기울이고 있는지 딴 데 간 건지를 아는 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것으로 부르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 되고, 또 요것만 특별히 키우기 위한 그런 명상법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을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명상의 기본 원리를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자, 이 원리와 관련해 가지고 명상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왔어요. 비교를 하면은 대개 둘 중에 하나인데요. 흔히 많은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낍니다. 열등감이 싫기 때문에 자기를 자꾸 비판해요.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흔하진 않지만은 어떤 경우는 우월감을 느껴요. 이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우월감은 언뜻 생각하면은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자존감을 높인다는 것이 또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요거는 조금 우리 요 범위를 넘어서는 거라서 이제 그 정도만 말씀드릴 텐데, 특히나 많은 분들이 자기를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고 자신의 여러 측면들에 대해서 싫어해요. 나는 뭐 외모가 어땠으면 좋겠다. 나는 뭐 공부를 잘하는 능력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뭐 더 체력이 좋았으면 좋겠다. 나는 뭐 이런 그런 것들, 그 기대에 비해서 자신이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싫어하게 되는데, 명상을 하는 동안에도 그런 일들은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의도적으로 여기에 주의를 두기로 했는데 딴 데 간 거, 이건 또 내가 볼 때는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괜찮아.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요 명상을 아기나 강아지라고, 주의를 아기나 강아지라고 말씀드려요. 이 훈련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훈련되지 않은 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거는 훈련받지 않았던 아기나 강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아지 여기 가만히 있어라 그런다고 해서 가만히 있나요? 또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때려줄 겁니까? 강아지인데 애기 보고 엄마 이거 할 테니까, 엉아가 이거 할 테니까 너 여기 가만히 있어 그런다고 애기가 거기 있습니까? 또 움직이고 굴러가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귀엽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아, 너 또 거기 갖고 오나, 그래서 부드럽게 안아주는 마음으로 스탑시키는 거예요. 스톱! 이게 아니고, 아, 너 거기 갔구나. 너 배에다 주의 기울이기로 했는데 절로 갔구나 하는 사랑스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자기를 대해야 됩니다. 명상을 하시면 하실수록 이게 너무나 중요한 태도라는 것을 아마 체험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어렵기 때문에 자꾸 강조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되게 어렵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존의 그 지식 체계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난 이걸 못해. 난 이걸 싫어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안 해요. 이건 싫어하는 거니까 안 하고 못하니까 안 해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이게 굉장히 나한테 흥미로운 것일 수도 있고 굉장히 내가 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그 사례들은 우리 일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있는 대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기분 나쁜 느낌이다 그러면 그냥 기분 나쁜 느낌이구나 그러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기분 좋은 느낌이면 기분 좋은 느낌이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명상을 하는 동안에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조금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럴 때 끔찍해. 저 생각 없애야지. 이러지 마시고 그냥 그런 생각이 나타났구나 그러고 가만히 계세요. 그저 가만히 있기.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갑자기 세월호 생각이 나면서 세월호는 그 가만히 있으라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는데 명상은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될 수 있는데 명상을 하는 동안에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명상을 하는 동안에 특히나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동안에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에 대해서 너무 하나하나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보기만 하고 그냥 가만히 두는 그런 의미로 가만히 계시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일상 삶을 너무 열심히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없대요. 네. 근데 제대로 열심히 하려면은 충분히 쉬어야 됩니다. 너무 열심히 하면은 그거 자체가 힘들게 만들어요. 명상은 기본적으로 힘 빼고 하는 작업이고 힘 빼자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대하실 분들이 있어요. 특히 화두선 같은 아주 강한 그런 전통이 있는 그런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용맹정진, 철야 막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뭐 힘 빼고 하는 게 뭐 소득이 있겠냐 그러는데 명상은 소득을 바라지 않는 게 명상입니다. 소득을 바라는 순간 명상은 명상답지 않게 됩니다. 매번 명상을 할 때도 너무 구체적인 어떤 결과를 바라지 마세요. 그냥 명상을 한다. 그냥 쉰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만 되는 대로 되게 내버려 두고 나는 그냥 그것과 함께하고 알기만 한다. 이 정도의 부드러운 자세로 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조금 작긴 하지만 명상 한 가지만 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명상은 역시 또 호흡을 이용하는 명상인데요. 호흡 훈련이 아니라 호흡을 이용하는 명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관이라고 부르는 아주 전통이 오래된 그런 명상법이고 제가 많은 분들하고 명상을 같이 하고 또 안내도 해보면서 평소에 어떤 명상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제일 많이 해요 하고 꼽는 명상 중에 탑 1, 2에 속하는 것이 수식관이라는 명상입니다. 말 그대로 호흡의 숫자를 세면서 호흡을 바라보는, 알아차리는 그런 명상입니다. 앉아서 하셔도 괜찮고 누워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저는 이제 앉아 있고 여기 계신 선생님도 앉아 계시니까 앉아서 하는 거로 다 해보겠습니다. 자, 자세를 한번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편한 자세를 만들어 보세요. 의도적으로 조금 힘을 빼볼까요? 어깨 위로 쭉 올렸다가 툭 떨어뜨려 보시고 털털털 털어보세요. 자, 엉덩이도 좌우로 흔들흔들 해보시고 이래서 마치 누가 위에서 이렇게 잡아다닌다는 느낌으로 척추를 쭉 펴보세요. 위로 쭉 펴보세요. 이렇게 하려면 긴장이 되죠? 그 상태에서 힘을 툭 뽑아보세요. 자, 마음의 눈으로 목 뒤, 등판, 등 뒤쪽 허리, 엉덩이 살펴보세요. 마음의 눈으로 살펴보면 거기가 긴장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의 힘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뭐 이렇게 꽉 긴장되는 걸 알고 풀면 되잖아요. 네, 특별히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풀 수 있어요. 풀어서 편안하게 자세를 만들어 보시고 눈을 부드럽게 감고 자, 이번에는 몸 전체를 한번 느껴보세요. 내 몸 전체가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느낌, 또 이 공간도 한번 느껴보세요. 각자가 있는 공간의 느낌. 자, 몸 전체의 느낌 느껴보시고
몸 전체의 느낌이 편안하고 의젓하면서도 당당한 느낌이 들면은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뭔가 뻣뻣하고 불편하고 몸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이걸 충청도 말로는 시리구려졌다 그러는데, 이게 시리구려진 느낌들 또는 이렇게 위축된 느낌들, 이런 느낌들이 들면은 자세를 한번 가슴을 또 쭉 열어보고 또 목도 한번 이렇게 좀 흔들고 어깨도 흔들고 돌려보고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풀어서 의젓하면서 당당한 자세를 만들어 보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식관 명상을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의도적으로 숨을 심호흡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숨 들이쉬고 내쉽니다. 또 들이쉬고 내쉽니다. 또 들이쉬고 내쉽니다. 자, 이렇게 평소 자기 숨보다 조금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기 숨의 한 150% 정도, 평소에 한 배 반 정도를 넘지 않도록 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그냥 평소 자신이 숨 쉬는 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마음속으로 열하고 숫자를 붙입니다. 또 숨 들이쉬고 나갈 때 이번에는 거꾸로 아홉. 또 들이쉬고 나가는 숨에 이번에는 여덟. 이 훈련은 처음에 자기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숨이 길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네, 그런 것도 한번 그런 일이 벌어지나 하고 한번 스스로 관찰해도 괜찮습니다. 자, 들이쉬고 내쉬는 숨에 이번에는 일곱. 이런 식으로 자기 숨 길이에 맞추어서 하나까지 거꾸로 숫자를 붙여 나가는 겁니다. 자, 한 번만 한 차례 해보겠습니다. 자기 숨 길이에 맞추어서 열부터 시작해서 하나까지 거꾸로 호흡에 숫자를 붙여보세요. 호흡은 가능하면 입보다는 코로 들이쉬고 코로 내쉬는 것을 권합니다. 열, 아홉, 여덟, 일곱. 이렇게 숫자를 거꾸로 헤아리다 보면 또 아까 호흡 관찰과 마찬가지로 주의가 다른 곳으로 이탈돼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고 숫자 붙이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일어나는 현상은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라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또는 몸의 통증 때문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또는 바깥에서 나는 소리나 이런 것들에 주의가 팔리는 현상들이 흔히 일어납니다. 이렇게 주의가 이탈되면 알아차리고 스탑, 그리고 부드럽고 단호하게 다시 원래 하던 일로 주의를 돌려놓는 것,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봤더니 내가 어디까지 숫자를 헤아렸는지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망설이지 말고 다시 열부터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까먹었다 싶으면 망설임 없이 열부터 새로 시작해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잘하는 소식과 명상이 됩니다. 하나까지 다 하신 분들은 다시 열부터 시작해서 하나까지 거꾸로 숫자 붙이기를 반복합니다. 다른 명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이 명상은 처음에는 열부터 시작해서 하나까지 하고 어느 정도 숫자를 놓치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게 됐다 싶으면은 시작하는 숫자를 좀 큰 숫자에서 시작해서 더 길게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부터 시작해서 점차 주의를 놓치지 않고 호흡의 숫자를 세는 그런 작업에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조금 더 나아지면은 뭐 쉬운부터 시작한다거나 또는 뭐 100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주의를 잘 붙들어 놓는 그런 능력을 아주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많이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고 조금만 더 한 차례 정도 열부터 하나까지 헤아리는 시간 정도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번 그 명상이 끝날 때마다 잠시 더 계시면서 몸의 전체적인 느낌과 공간의 느낌, 여운을 좀 느끼시고 또 이번 명상을 하는 동안에 내 몸과 마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집에서 훈련하실 때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드럽게 눈 뜨고 돌아오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쓴 것 같으네요. 그래서 원래는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시간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 같고 다행히 또 제가 맡은 회기가 몇 개 더 있어서 그때 제가 오늘 못 드린 말씀은 또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 싶은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됐기를 바라고 특히 오늘 했던 그 두 가지 호흡 관찰과 수식관 명상은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명상의 목적,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휴식, 잘 쉬는 여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명상법에 속합니다. 누워서 하시면은 잠들기 딱 좋고요. 예, 이렇게 앉아서 하면 조금 잠이 덜 오는데 아마 호흡 관찰보다 지금 해보셨던 수식관이 잠이 좀 덜 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작업이 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조금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잠이 좀 덜 올 건데 아무튼 그런 작업조차도 굉장히 편안하게 내 몸과 마음을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저하고 함께 했던 명상에서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명상이 여러분들에게 재미거리가 돼도 좋을 것 같고 또 실제로 차분하고 편안하게 따라 하시면서 명상이 갖고 있는 이미 과학적으로도 많이 효과가 입증된 그런 여러 이득들, 혜택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 따로 연습하시는 거 정말 강력하게 권장드리고요. 또 하시면서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우리 그런 걸 올릴 수 있는 데가 있죠? 예. 이 사이트에 그런 댓글들을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올릴 수 있으니까 질문도 미리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미리 받아가지고 다음 회기 시작할 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좀 부족한 이 상호작용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녁, 남은 저녁, 편안한 저녁 지내시길 바라고 특히 해외에서 접속해서 오시는 분들은 전혀 다른 시간대이고 새벽인 분들도 계실 텐데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기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